안녕하세요. 오늘도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 이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장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행복은 횡재로 얻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이제 우연에 의해서 엄청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 속에서 행복이 주어진다 라는 어떤 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걸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기록한 이유가 내가 대단하다, 뭐 내가 잘났다, 뭐 나처럼 살아라,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의 끝에 자신이 왜 이런 어떤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 이제 대단한 인물인데, 이제 오늘도 이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제 주변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무언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것을 매 순간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또 추가로 이제 그 본인이 유익한 일을 한 것 중에 이제 뭐 이게 있습니다. 길버트 테넌트라는 이제 목사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부흥의 시기입니다. 이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이 듣고 실제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삶이 바뀌는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길버트 테넌트란 목사가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후원금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제로 후원 사업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굉장히 큰 그 교회 건물이 필요하게 됐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니까 모일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후원금 같은 걸 받아야 되겠는데, 혹시 이제 당신이 후원 사업을 대단히 많이 했으니까, 실제로 후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명단을 나한테 줄 수 없냐, 이제 이런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듣다가 일단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주도한 사업에 대해서 이미 후원금을 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미 너무 많은 금액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게 하는 데는 좀 무리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버트 테넌트 목사님에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언을 줍니다. 목사님이 먼저 이제 결국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되니까 정확히는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명단을 알려줄 수 없으면 저한테 혹시 이 후원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조언해 주실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목사님께서 스스로 생각을 하시기에 후원금을 낼 것 같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후원금을 걷고, 그 다음에 낼지 안 낼지 모르겠을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데, 도무지 후원금을 낼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찾아가서 후원금을 부탁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안 낼 것 같은 사람 중에도 의외로 뜻하지 않게 낼 것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그대로 했더니 의외로 이제 낼 것 같은 사람이 안 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 낼 것 같은 사람에게도 후원금을 이제 얻게 되는 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사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어떤 이제 아름다운 고의 건물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 구조가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아직도 이제 그 지역의 명소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가로등에 대해서 이제 관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로등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기에는 이제 어느 노인, 일개 소시민인 노인이 밤에 이제 그 현관 쪽에 이제 불빛을 켜놓고 이제 자는 노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초를 태워서까지라도 어쨌든 불을 이제 주변 현관 부분을 이제 밝히고서는 잠을 자는 노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둠 속에 그래도 그 불빛 자체가 하나라도 보이니까 좋구나,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길을 갈 때, 밤에 이제 길을 갈 때 적절한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주의원이었잖아요. 법안을 제출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게 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마치 이제 이 미국의 가로등 사업을 이제 진행한 것처럼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착안에 의해서 이미 의견이 있었고 자기는 그 법안을 통과할 것밖에는 한 게 없다라고 솔직하게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였죠. 이 도시의 가로등 사업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고, 자기는 법안만 통과시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로등 하나에 대해서도 역시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혜를 발휘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가로등에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안에 초를 넣고 위아래가 이제 막힌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 이제 연기가 차죠. 이 연기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연기가 차면서 빛을 가려버리게 되니까 이 가로등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주 청소를 해주고, 안에 이제 그 연기가 차서 이제 찌꺼기가 끼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번거로워지니까 이것을 이제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중에 이제 영국도 가지만 런던을 가봤더니 이제 런던에 있는 가로등은 그렇게 위아래가 막혀 있는 형태여가지고 연기가 가득 차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가로등을 잘 교체하지 않고 계속 쓰더랍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고안 끝에 자신이 이제 개발한 위에 천장이 이제 통풍이 되게끔, 빗물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통풍이 되고 밑으로도 공기가 스며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로등을 만들어서 직접 본인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정육면체 형태의 4군데 이제 창이 다 있게끔 해가지고 이 창도 언제든지 잘 갈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가로등을 만들었고, 이 가로등을 사용을 했더니 안에 연기가 차지 않아서 훨씬 이제 밝더라, 효율성이 좋더라, 뭐 이제 이것에 대한 또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이런 것도 또 이제 신경을 썼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에 이제 포장도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렇게 진흙이 돼버리고, 또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바람이 많이 불면 자꾸 모래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부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 이제 그 포장을 하자, 뭐 이걸 또 제안을 해가지고 포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차들이 또 지나가다 보면 마차는 장거리 운행을 하니까 멀리서 이제 잔뜩 진흙이나 모래 먼지를 묻히고 와서 포장 도로를 더럽히더랍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본인이 이제 뭐 6실링을 줄 테니 뭐 몇 날 몇 시에 와서 앞에 있는 도로를 좀 청소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 할머니를 고용을 해서 한번 일을 시켜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나 노인들 중에 당시에 이제 가난하고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만 받고도 얼른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해서 금방 그 앞에 있는 길거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 놓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에게 착안을 해서 상점 주인이나 가게 주인들부터 해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물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6실링이면 여러분 앞에 거리가 금방 깨끗해질 수 있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먼지가 날리지 않으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더 잘 될 겁니다. 6실링만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이제 전단지를 돌린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를 법안을 통과하거나 뭔가 할 때 하기 전에 항상 이제 인쇄업을 했잖아요. 그 인쇄업을 통해서 논문처럼, 소논문처럼 이런 거라면 이런 유익이고 이런 유익이고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걸 아주 명쾌한 그 간단한 문장으로 먼저 사전에 사람들의 어떤 설득을 밟아가는 과정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가서 또 더 놀라운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뿐 아니라 이 청소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길거리의 배수구가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 가운데 하나의 통로로 지나가야 비가 왔을 때 물살이 빠르게 흐르면서 모래가 강력하게 씻겨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구조를 또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하수도의
먼지를 집어넣는다거나 또는 이제 먼지를 실어날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레를 만들 때 이 수레에 이제 진흙이 된 것들을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밑에 집을 깔아놔가지고 물은 빠지고 먼지 흙은 그대로 위에 쌓이게끔 하는 그런 또 수레를 또 고안을 해가지고 퍼날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이제 거리가 먼지가 날리지 않고 혹은 비가 오면 진흙이 되지 않게끔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일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뤄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진행한 이유를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우연히 찾아온 어떤 횡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일상의 삶이 개선이 될 때 행복이 증진이 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편리와 행복을 누리게 될 때 그 행복한 마음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한 마음이 서로 전달될 것이고 그럼 이 사회 속에 속하고 있는 나 역시도 그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 개선에 대해서도 자신이 신경을 쓰면서 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나도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연대의식 가운데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공적인 일에 있어서도 개선을 이제 시도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회에 어떤 좋은 유익을 끼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인물이죠. 그래서 역시 오늘도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있어서 역시 배울 점이 컸다는 점. 나만 혼자 행복해질 수 없다.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그 행복감을 내가 받으면서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연대의식 가운데 함께 같이 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챕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